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시죠? 네,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1월 달 하고도 네, 중반이 넘어섰는데요.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인지 우리가 연간보육계획안 작성하시고 또 우리가 행사 또 우리가 특성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중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월 초에는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22년도 연간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그다음에 중점 프로그램이라든가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원장님들을 뵙고 또 제가 심의를 하게 되면서 국공립 심의를 하게 되면서 원장님들이 제출하신 이 운영 계획서를 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운영 계획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중점 프로그램 그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프로그램을 넣으셨더라고요. 지자체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또 원장님의 철학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원마다 인성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제가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심의를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인성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원장님들이 그동안 인성교육을 해왔던 원장님들이라면 잘 대답을 하시는 그런 원장님들도 계신데 또 어떤 원장님들은 그야말로 어떤 자료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운영계획서에 넣은 원장님들은 또 대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운영계획서라는 거는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인성교육은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가 너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우리가 7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제1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면서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또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서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인성교육진흥법의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보니까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그리고 건전하게 가꾸면서 또 타인과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이라든가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전인적 발달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계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회적 기반을 활용해서 우리가 인성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은 원장님이기보다는 사실은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받아야 되고요. 이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범대학이라든가 또는 교육대학 또 기타 우리가 유아교육과라든가 보육학과라든가 우리가 유치원교사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양성교육기관에는 인성교육 과목을 필수로 개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교사도 보육교사 인성론이라는 그 교과목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에게 인성교육을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내 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진흥법은 사실은 전 세계 최초로 제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우리가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교육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인성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의무는 아니지만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이라는 거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그다음에 건전하고 그다음에 타인과 그다음에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이다. 또 인간이 갖춰야 될 어떤 역량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인성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 교육 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핵심 가치, 다시 말하면 인성의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얘기하죠. 예입니다. 예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효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성의 덕목으로 우리가 인성교육진흥법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든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든 또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인성의 덕목은 바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어린이집에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이 우리가 영유아들에게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어떤 성품을 기르고 역량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어떨까요? 예,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2월에 발표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회 이런 어떤 비전을 세우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4대 분야의 어떤 추진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조화로운 발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전인적인 발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른 인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그리고 길러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바른 인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길러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왜 살아가냐, 왜 놀이를 하느냐, 왜 먹느냐, 왜 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말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이 목표로 한다면 인성은 바로 그 행복의 바탕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유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지니는 여러 가지 주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성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스스로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인성은 우리가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품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이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교육을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는 기본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0, 1, 2세는 기본생활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생활과 관련된 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먹고 놀이하고 잠자고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예절이라든가 질서, 청결, 그다음에 절약, 또 식사 습관, 정리정돈, 뭐 잠자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성교육 내용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라든가 나누는 거, 그다음에 우정, 소통, 협력, 경청, 그다음에 친절,
배려, 양보, 존중,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정서 우리가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인성 교육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어린이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윤리 도덕과 관련돼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한 거, 그다음에 용기라든가 효도라든가 관용, 그다음에 인내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종하는 거, 화목, 사랑, 신뢰, 책임, 공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윤리 도덕과 관련된 덕목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인성교육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 선생님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육계획 안에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는 1년을 단위로 해서 연간 보육계획안이 작성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 월간 보육, 그 다음에 1일 보육계획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인성교육을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 보육계획안에서 우리가 보면 놀이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연간에서도 놀이 주제가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놀이 주제와 관련돼서 인성을 다룰 수 있는 덕목들을 우리가 연계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간도 마찬가지고 일일 보육 계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이 놀이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경청하는 거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좀 다루어 줘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안 안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녹아들듯이 이렇게 우리가 인성교육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인성교육의 덕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현장의 어떤 적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현장에서 놀이 중심으로, 영유아 중심으로 놀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도 하게 됩니다. 대소집단 활동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인성교육은 바로 이렇게 역할놀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의 협동 학습이라든가 협동 놀이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발표하거나 또는 책 만들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든가 노래 부르기, 또 현장 학습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또 세대 간의 어떤 지혜 나눔이라든가 또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자연 체험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숲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게임을 통한 거, 그다음에 가정과 연계하는 방법, 또 기본생활 습관 교육과 우리 같이 연계하는 방법, 문화예술 활동으로 하는 거, 명상을 통한 거, 또 요가를 통한 거, 또 우리가 미술 놀이를 통한 방법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바깥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전래놀이를 통해서 또 숲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는 꽃과 식물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이를 우리가 인성교육의 어떤 덕목 중에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인성교육 계획안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성교육 역시 우리가 인성교육 역시 이 방법 면에서 보면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반드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정과 연계가 되어져야 된다랍니다. 지역사회와 또 연계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겠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지금 이번 주 우리 아이들의 놀이는 이런 놀이인데 우리가 인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내와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연계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운영이 돼야지 이게 교육적인 어떤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이 교육 프로그램 어떤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부를까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어떤 곳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제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주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그런 인성교육을 인내를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경청에 관련돼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감사에 대한 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효에 관련된 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뭐 놀이와 관련된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매체라든가 교재 교구라든가 또 여기와 관련된 어떤 미술놀이라든가 또는 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대표적인 우리가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를 우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림 동화를 통한 인성교육이죠.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유아들 그 문학활동을 통한 뭐 인성교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지식 그릭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그림 동화를 통한 바른 인성 길잡이라고 해서요. 이 동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인성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라는 걸 또 우리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전에는 뭐 인성 예절교육원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늘품 숲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 예절 버스라는 것들이 있어서 찾아가는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참고를 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바른가치 미덕 학교라는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그 바른가치 미덕 학교 옆에 그 주소를 지금 여기 올려놓으셨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바른가치 미덕 학교에서는 그 인성교육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의 덕목에 관련된 것들, 또 이제 지금 제가 배려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올려놨는데요. 뭐 워크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화들이 있습니다. 창작 동화, 배려에 관련된 뭐 창작 동화, 그리고 이제 미덕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생활 습관 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 뭐 열매 카드,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미술 활동 자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서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괴의관이 있다라면 그 괴의관이 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덕 상장이라든가 배지라든가 그 다음에 막대 인형 그리고 미덕 편지 그 다음에 또 교사 교육을 위한 어떤 동영상 자료도 있고 부모 교육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동요라든가 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음원들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듣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함께 부를 수 있는 동요 자료들이 올라가 있고요. 또 잠자리 동화라고 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그 동화를 들려주는 호호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호쌤이 아이들이 쉽게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동화를 듣고 또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잠자리 동화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금한 우리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한번 이 사이트 방문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어떻게 인성교육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자료들이 있으니까 물론 뭐 돈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일정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고 원에 월별로 이런 어떤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가치 미덕 학교에 대한 이 자료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원장님들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또 마음빛깔이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공을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마음빛깔이라는 이 제공 운영사에서는 이 교사용 제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요판도 있고 그다음에 마음 카드도 있습니다. 마음 카드 있고 동시판도 있고 그다음에 놀이 교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구들을 원에 이제 이것도 월별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그냥 제공은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다음에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좋은 나무 성품학교입니다. 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영유아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기는 주로 이제 초등학교, 이런 중학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품 주제를 12가지로 여기는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품 주제를 가지고 교육 과정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이야기 나누기를 하거나 이게 스토리텔링이죠. 그다음에 이제 생활하게 오감을 활용하는 그런 성품 어떤 우리 주로 이제 자연 친화적인 숲 체험 활동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성품 생태 체험 놀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 맺기 그래서 사람과 자연과 어떻게 감정을 연습하는지 이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개념을 형성하는 그래서 숲의 어떤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 개념을 세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들어가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 버추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버추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다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국 버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대상은 성인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또 정신적 동반을 제공하라,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또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라. 그래서 버추 프로젝트의 5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덕의 보석들을 위해서 이 버추 카드가 있거든요. 이 버추 카드를 보고 감사, 결의, 겸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다루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드키즈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키드키즈에도 보면 이것도 회원 가입 다 해야 되죠. 유료 회원에게만 이제 이 가입이 되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거기에 관련된 이게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있고 뭐 교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갖춰야 될 어떤 습관 덕목이라든가 또 우리가 우리 사회성과 관련된 그런 인성 관련된 그런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들어가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심이라는 아마 많이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심에서는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정서 학습에 관련된 그런 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우리가 보면 사회정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정서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관리 우리가 그다음에 자기인식 그다음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 대인관계 이렇게 해서 이게 관련된 아이들이 이 전인적 발달을 위한 것 중에서 인성교육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보니까 우리가 또 뭐 세로토닉 인성교육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또 원장님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그런 인성교육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운영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인성교육 그 여러 가지 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놀이 중심으로 어떻게 녹여서 이 인성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성교육을 우리가 떠나서 오늘은 인성교육 시간이야가 아니라 하루 전체 일과 중에서 우리가 골고루 일과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뭐 우리가 인성교육 진흥법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인성의 덕목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하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마음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면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바르게 인성을 갖춘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우리가 따뜻한 아이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인성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성의 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영유아는 인성의 싹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려의 싹, 공감의 싹, 사랑의 싹, 네, 인내의 싹 이런 것들이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가르친다라는 보다는 우리가 길러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과 원장님들이 좀 살펴보시고 우리 원과 준, 또 원장님의 철학과 또 우리 현장 적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올해 22년도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잘 계획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인성교육에 관련된 우리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제가 들어가서 인성교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또 동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면 제가 또 제공을 해 드리겠고요. 네. 다음에 또 여러분들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